앞으로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지고 가실 거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돼요. 앞으로 어떻게 수익을 가지고 가실 거냐. 지금 에코프로의 경우는 우리는 7월 말에 다 정리를 끝난 거예요. 2차 전지는. LG화학에 이제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만 LG화학 비중 지금 15%로 해서 반쪽짜리 2차 전지로 해석을 해서 놓고 보는 거고, 그다음 하이닉스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차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솔루션 정리를 했고요. 5만 원 바로 밑에 정리를 했죠. 현대로템도 시원한 차익 실현 못했지만 정리를 했고, 그러니까 지난 하반기 포트폴리오의 기준에서도 뭐 요 수익인데, 올해 들어서 시장의 그 흐름이 2월부터 포트폴리오 전체 전략 보시면 2월부터 해서 IT 쪽의 흐름도 누적적으로 매우 세지만, 하이닉스의 기준 굉장히 세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때 이제 IT의 하이닉스의 비중은 15%, 1억 가상 계좌에서 15%였어요. 2차 전지 부분은 이제 반쪽짜리의 LG화학 그리고 에코프로 2월부터 해서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뭐 25%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1월 26일 날 포스코 퓨처엠이 14%의 폭등이 나오면서 세트가 되고, 에코프로 BM이 2월 1일 날 10조 미만이었어요. 9,700만 주짜리 99,700원이었으니까 10조 미만에서 9%의 폭등이 나오고, 에코프로가 2월 12일 날인가요? 21%의 폭등이 나오는 그 흐름. 1월 말 종가가 12만 2,800원이에요. 12만 2,800원 대비해서 154만 원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150만 원대까지 올라올 때에 바뀐 게 없어요. 실적이 뭐 크게 증가하거나 이런 내용 거의 없습니다. 수주도 뭐 거의. 그리고 얘는 지주사고. 어쨌든 그 수익 범위를 다 내고 120만 원대 다 정리가 끝났단 말이에요. 120만 원대. 그럼 원래는 이제 47%가 아니라 그 이상의 수익이 되겠죠. 그거 정리하고 IT 비중 높이고 SM 뭐 15만 원대 다 정리 끝냈고. 그러니까 이런 수익 범위들을 다 가지고 가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8월 포트에서는 포스코 DX 쪽을 넣어놓고의 수익인데, 그게 이제 여기는 표출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뭐 6월 7월인가요? 6월 이때 기준에 이수페타시스 11,500원에 들어가서 4만 원 넘기는 흐름까지의 수익 범위.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갖고 있으면 마이너스로도 형성이 되겠죠. 근데 우리 기준은 일단 포트의 기준을 다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9월 포트인데 마이너스 5.5예요. 시장 대비 방어됐다, 그게 그 긍정적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그 지금부터의 포트를 이제 11월 포트를 오픈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또 12월 포트도 11월 말이면 오픈을 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때 기준의 종가, 8월 31일 종가, 그때 종가의 편입 기준의 이 종목군들을 편입한 거고, 8월 말일 종가에 그렇게 해서 이 비중대로 하이닉스 30%, 삼성전기 10%, 현대차 30%, LG화학 20%, 포스코 DX는 8월 말 9월 초에 다 정리 끝냈어요. 끝냈는데 이제 이때 어찌됐건 5만 6천 원대 끝냈고 지금 5만 7,900원이긴 합니다만, 포스코 DX는 뭐 7월, 8월 달에 본격적으로 수익을 낸 거고, 어찌됐건 이수베타 지수도 3만 원대 다 정리를 끝낸 거고, 결론적으로 시장의 지수는 대략 요 정도 수준이에요. 6% 하락. 그러니까 뭐 시장, 유가증권 시장 하락률 수준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 코스닥 쪽을 비교를 하면 8월 31일 이후에 코스닥은 15% 하락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뭐 요렇게만 포트를 유지하고 있어도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2차 전지에 집중해 있으신 분들은 50% 이상 손실이기 때문에 진짜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기회가 있다가 아니라 뭐 굉장히 지금 신겨운 상황이 돼 있는 거고, 더블 수익을 내야 원금이 회복이 전에. 우리는 그 9월 포트의 기준에서도 어렵지 않고, 또 10월 같은 경우에는 다 돌려놨어요. 이제 9월 말 종가 대비해서 9월 말 종가 대비해서 코스닥 시장은 대략 한 6% 하락입니다. 계좌 자체가 플러스돼 있죠 지금. 비율 보시면 2차 전지가 없어졌어요. 7월 23일까지 그 공격적인 매수의 기준을 설정했던 2차 전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비중이 30%, 그리고 IT, LG전자, 삼성전기가 20%, 10%씩 해서, 얘네들이 이제 뭐 아직까지 시세가 크게 나오진 않았죠.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가 24% 수익인데 이게 하한가를 맞아서 이제 시간에서 월요일 날 그 전략 때문에 부랴부랴 무방을 한 겁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예상 외로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현대차가.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3분기까지 미국 시장의 전기차 점유율이 2위예요. 현대차 그룹이.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올해 15조의 영업이익과 함께 우리나라의 영업이익 1위입니다. 올해 기준에서. 사상 최대치 영업이익 순이익, 사상 최대치를 계속 행진하고 있고, LG화학은 반쪽짜리라고 자꾸 설명드리는 게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LG화학의 기준은 우리는 2차전지의 양극재에서의 그 수익 범위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화학업종, 트럼프 대통령의 기준의 정책 부분들, 공화당 정책 부분이 현재로서는 뭐 공화당이 조금 우세하기 때문에 내년에 대선 11월 달 대선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철에 진입이 되죠. 특히 이제 하반기, 내년 하반기. 2차 전지의 움직임이 2020년 7월부터예요, 사실. 뭐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서 기준점을 설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의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4종목을 설정하고 있는데 10월 말 대비해서 어마어마한 수익입니다. 10월 말 대비해서 9% 수익. 뭐 시장도 10월 말 대비해서 못 올라온 게 아니에요. 코스닥 시장이 7% 움직였어요. 코스닥 시장이 10월 말 대비. 다만 이제 2차 전지 무너지고 얘는 빠져 있는데 하이닉스는 안 빠지죠. 그런 걸 좀 놓고 보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유가증권 시장도 못 움직일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5.97% 초강세 흐름을 연출하고 있다. 포트폴리오를 이제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진짜 운 좋게 2차 전지의 그 오버슈팅 수익을 내신 거잖아요. 2차 전지는 2020년부터 움직인 건데 지금 뭐 요즘 생각이 저도 왔다 갔다 하는데 굳이 2차 전지 얘기해서 좋을 게 뭐 있나? 우리는 IT에 집중하고 있고 IT 수익을 내면 됐지 뭐 2차 전지 얘기해서 뭐 좋을 게 뭐 있어요? 뭐 갖고 계신 분들 속만 상한 그런 상황의 흐름인데 우리가 굳이 근데 그 배터리 아저씨 하는 행동이 그 친구가 저보다 2살 어려요. 그러니까 그 친구로 할게요 그냥. 그 친구 하는 행동과 선대인 씨 하는 행동이 아주 몰상식한 행동으로 그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산 손실을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정치권에서 아주 검증도 안 된 상태 그러니까 야 광대 하나 끌어다가 야 한번 너 춤추고 놀아봐라 너 때문에 한번 이슈 불거뜨려서 조명이라도 받자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모르진 않잖아요. 그 배터리 아저씨 그 박순혁 씨의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 그 정도 수준까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정도 역량이 되시는 분들이 못 알아듣지 않아요. 주변에 제도권 인사들하고 통화해서 아니 근데 박순혁이 떠들고 다니는 게 맞는 얘기하면 제도권에서 얘기할 거 콧방귀 끼면서 그 정신 나가는 얘기 듣지 마세요. 아유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뭐 오마이뉴스까지 불러다가 검증도 안 된 헛소리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2차 전지에서 좀 벗어나지를 못하고 힘겨워하시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뭐 방송 원고에서 기준을 잡아도 되고 그 다음에 링크를 하나 드릴게요. 링크를 하나 드리면은 유튜브에서 아쉽게도 그 머니올라 쪽에 그나마 좀 클릭 수가 좀 있었는데 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기존 거를 삭제하시고 다시 올리셨어요. 나름 이제 신경을 써주신 건데 오히려 클릭수가 확 줄어버렸어요. 클릭수가 확 줄었는데 시황 부분의 기준은 그 시황 기준으로 이 부분 꼭 읽어보시고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이게 한 4,000 클릭 정도 됐었는데 그나마도 4,000 클릭 정도 됐었는데 아쉽게도 지금 다시 올리셔갖고 3일 동안에 1,400 클릭 정도 요 가셔서 시황 꼭 보셔야 돼요. 진짜 36분 동안에 많은 내용들을 담아드렸고 그 결과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두 번째 기준은 2차 전지를 여기다 넣어놨는데 두 가지예요. 2차 전지 넣어놓고 다음에
IT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IT는 무조건 보셔야 된다라고 이제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2차 전지만 있는 거고 아마 월요일 날 IT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재편집해서 업로드했습니다. 이렇게. 결론은 여기에 IT를 뭐 굉장히 깊이 있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IT가 아니라 2차 전지를. 그래서 3부에 IT가 나옵니다. 이게 한 6천 클릭이었는데 기술적인 문제로 지우고 다시 올려가지고 클릭수는 좀 없어요. 클릭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걸 보셔가지고 수익 범위, 여러분들 계좌 수익 범위를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요 링크를 좀 드릴까요? 요 링크를 여러분들 찾으세요. 머니오라가 아니라 머니올라의 윤종도 검색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요 내용들 한 번씩 찾아보시면 됩니다. 전 내용에 근간해서 이제 또 많은 내용들을 올려드렸었는데 뭐 이러쿵저러쿵 2차 전지 얘기하면 뭐예요? 시간도 없는데 우리하고 관계도 이제 없는 기준인데 다만 이제 이 부분을 좀 놓고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이 부분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이렇게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아이고 이 부분만 확대해서 놓고 보여드릴게요. 공매도 부분이 그냥 뭐 간단합니다. 간단한 게 뭐냐면 공매도 부분이 차지하는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대 10%까지 올랐었어요. 코스닥 시장은 최대 3.74 거래대금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 거래대금에서요. 거래대금에서. 그리고 잠시만요. 머니올라도 제가 올려드릴게요. 이왕이면 거기서 보셔야 되니까 그거 보여드리고 나서 또 진행을 해봅시다. 링크 올려드리려고 그래요. 링크. 그렇게 해서 2차 전지 링크하고 그게 아마 저쪽에 있긴 있을 텐데 그래도 다시 올려드립니다. 아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 똑같은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으려고 그러려고 이제 링크를 드리는 거예요. 방송 끝나고 나서 저런 내용들도 꼭 보시라고 올려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부가 나오면은 IT, 하이닉스 한 종목 말씀드렸어요. 저 때도. 그러니까 녹화 날짜가 10월 26일이고 그리고 나서 11월 1일, 2일 날 아마 올라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거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시황 부분. 제가 이제 2차 전지를 먼저 올리고 시황을 나중에 올리는 이유가 마지막에 올려드리는 거를 먼저 보시잖아요. 그 시황 부분에 대해서 더 중요하지 뭐 2차 전지 부분은 다 끝난 거. 우리 회원님들은 다 끝난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안 쓰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무런 내용도 없는 거를 지금 신경 쓰시면 뭐 하겠어요, 사실상. 그죠? 그래서 일단 2차 전지는 간단하게 제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그거 이외에는 신경도 쓰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경도 쓰지 말자. 응? 신경도 쓰지 말자. 그래서 IT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올해 수익이 안 나신 분들은 진짜 깊이 있게 반성하시면서 내가 왜 수익이 안 났을까 고민도 하시면서 시황은 윤정도한테만 맡기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거래 대금의 기준에 거래 대금이라는 거는 하루의 거래의 대금을 얘기하는 거고 하루 거래 대금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대 10%였었다. 3.74였다. 근데 이제 공매도를 비판하는 쪽, 그러니까 박순혁 씨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그냥 성격이 그냥 조금 급하시고 손실이 내가 나다 보니까 공매도 때문에 손실이 났다라고 착각하시고 공매도 때문에 손실이 나고 그걸 지금 개선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손실일 것 같으면 그렇다면은 정리하고 나서 내 자산을 지켜야지. 응? 손절도 못하면서 공매도 때문이야 남의 핑계 대고 그러면 되겠냐 이거예요. 응? 실질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요? 지금 현재 공매도의 잔량이
가장 높을 때가 0.63%뿐이 안 돼요. 전체 상장 주식 시가총액 또 주식수 대비해서 공매도 잔고 금액이 전체 시장의 0.63, 전체 시장의 1.52뿐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영향을 미치겠어요? 아니 이게 무슨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냐고. 아무런 영향이 없겠죠.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 정신 나간 박순혁이가 악을 쓰고 다니는 이유가 2차 전지, 2차 전지 얘기하다가 이제 2차 전지 공매도 금지했는데도 2차 전지가 또다시 폭락을 하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난 정치를 원래 했었어요 라고 정치를 떠들고 대면서 2차 전지, 2차 전지 이제는 공매도 이젠 막 정치 얘기까지 하고 떠들고 다녀. 지는 원래 정치인이었대. 하여간에 그 얘기는 지나갑시다. 그래서 EBC 방송에서 2차 전지 옹호론자를 불러다가 맞짱 토론을 좀 하고 싶은데도 지들이 안 나와요. 연락을 해서 나오라 그래도 안 나오고, 지들 방송에서는 야 붙어 다 와, 아무나 와, 연락해, 출연시켜줄게 있다고 얘기해놓고 전화해서 야 박순혁 씨 윤정두가 갈게 맞짱 한번 뜨자, 출연을 안 시켜요. 데이터를 가지고 들이미니까 애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공매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일부 있어요. 그게 심각할 정도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MSCI 지수, 선진국 지수 편입되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뭐가 중요하냐 이거야. 중요한 게 뭔지를 봐야지. 그러면 제도가 좀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야 되는데, 이렇게 공매도 투자자 정보 공개하는 거는 지금 공개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 어디까지 공개해달라는 거야? 실시간으로 막 공개해달라는 거야? 어찌됐든. 그리고 인위적으로 시세 하락 부추기는 행위 규제, 이 부분도 그렇게 심각한 상황 아니에요. 그들이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야. 우리나라 증시가 무슨 어디 무슨 동남아 혹은 중국 증시 이머징 마켓 저기 브릭스 시장도 아니고, 포지션 청산을 활용하는 블록딜 제도 개선은 조금 아쉽긴 한데 그거는 불법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업팅률 회피를 위한 차익 공매도와 해지 공매도 제도 개선은 할 수는 있는데 이것도 어쩔 수가 없어요. 생각해봐요. ETF 상품에 2차 전지에 대한 ETF 상품에 2차 전지에 대한 인버스 상품 있잖아요. 그걸 윤정두가 샀어. 여러분들도 샀어. 윤정두에게 듣더니 야 2차 전지는 저거 나락으로 가겠는데? 지금 60만 원대 다시 회복된 에코프로가 30만 원이 깨지더라도 12월 달에 30만 원이 깨지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ETF 상품, 인버스 상품을 샀어요. 그럼 어떻게 인버스 상품이 팔리면 그들은 공매도를 때려야 되는 거야. 그잖아요. 공매도를 때리는, 그러니까 해지에 대한 공매도란 말이야. 그거는 밑으로도 까는 거예요. 그런데 밑으로 깐다고 해서 그걸 해지하는 LP들이 수익을 내나요? 아니라고.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 얘기를 길게 하면 뭐하냐고.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크게 적용되는 것 중에 두 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두 개가, 나는 내가 공매도 박사 해놓고 또 윤정두 2차 전지나 이런 내용에서 공매도 얘기를 해놓으면은 공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박순혁 얘기 듣고 리플 막 깔아놓은 분들 보면 미쳐버릴 것 같아. 제도권에서 귀찮으니까 대답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리 개선을 시키려고 해도 이 박순혁이는 지가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지 책 팔아먹었고 지 2차 전지 지가 갖고 있으니까 좋다고 포장해놓고 금양 주가 조작해놓고, 그러나서 박순혁은 지 목적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에서 발 빼면 걔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위치죠. 그러니까 억지를 쓰는 거고, 제도권에 계신 분들은 솔직히 자기가 총대 메고 뭘 해야 될 그것까지는 아니잖아. 자기 인생 다 포기해가면서 우리나라 전 개인 투자자분들을 계몽시키겠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윤정두도 마찬가지야. 하도 답답하니까 악은 쓰더라도 윤정두 먹고 살 거 다 포기하면서 쫓아다니면서 공매도 설명하고 파생 설명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간단하게만 그러면 마무리를 지려고 하는 건데, 그래도 지금 시간이 길어졌어.
공정한 상환기간 적용 요거에 대해서는 뒷부분 설명할 거고요. 공매도 전산화의 투명성 강화인데 이게 지금 그렇게까지 중요한 내용 아니라고. 그러니까 공매도를 얘기하려면 공매도만 얘기하고 왜 공매도 얘기하는 척 하면서 2차 전지의 하락이 공매도 때문인 것처럼 포장을 하냐고. 어? 올해 들어서 2차 전지가 오른 게 속단편으로 올해 들어서 2차 전지 오른 게 뭐예요? 에코프로뿐이 더 있어? 올해 2차 전지 오른 거 에코프로뿐이 없어요. 어? 그거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한번 봅시다. 1회차에 저쪽 방송 원고에 있을 텐데 잠시만요. 이게 지금 이게 1회차구나. 이게 5회차인가? 아, 이게 5회차고 2회차에도 나올 것 같은데 올해 공매도 부분에 올해 들어서의 공매도 부분 종목군들의 상승률에 대해서 보시면 기가 차요. 어? 올해 2차 전지의 그 상승률을 보시면요. 이것뿐이 안 돼, 솔직히. 어? 올해 한미반도체가 한 400%, 500% 올랐나요? 한미반도체가 한 500% 올라왔어요. 예? 한미반도체 수준이네. 에코프로 BM이. 2차 전지 초대장이라고 쳤을 때 에코프로 1400% 올라온 거 빼고는 아니 금양 같은 그 저 700억짜리를 무슨 뭐 1조 2천억까지 만든 그런 아니 주가 조작이지 그게 700억짜리를 1200억 1조 2천억 만들었으면 주가 조작이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거 우리가 엉켜 들어가지 말고 포스코 퓨처엠 230% 올랐다가 지금 얼마예요? 올해 저점이 17만 6천 원 그리고 1월달 평균 18만 원이에요. 우리가 주력으로 갖고 있었어 포스코 퓨처엠은. 그렇게 해서 53만 원대 다 팔고 70만 원까지 올라가는 구간 동안에 하루 반나절이죠. 그때 추가적인 변동성 매매 하신 분들은 하신 거고.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188% 올라왔어요. 어? 근데 주가가 쭉 밑으로 떨어져 내려갔죠. 그렇게 되면서 하이닉스가 지금 80%거든. 하이닉스가 80% 올랐어요. 시가총액 걔는 3이야. 얘네보다 하이닉스가 낫다는 얘기야 지금. 연초 대비의 상승률이. 왜?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개선된 게 눈에 보이거든. 응? 그러면 이 수익률이 얘 하나 때문에 2차 전지, 2차 전지, 2차 전지 하는 거예요. 솔직히 14배짜리가 있어서. 어? 이거 빼고 나면은 작년에 얘네가 뭐 오른 것 같아요. 물론 누적적인 범위도 찾아야겠지만 작년의 기준에서 작년의 기준에서 작년 하반기 얘네 오른 거 45% 37%뿐이 안 되죠. 얘는 사업사예요. 근데 사업사보다 에코프로 지주사가 더 올랐어. 더 가벼웠거든. 1조 7천억 뿐이 안 했어. 1조 7천억. 이거는 그냥 쉽게 있는 종목이에요, 솔직히. 근데 이것뿐이 못 올랐어요, 농담해라. 이거 밖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37% 45%고. 그러면 작년 하반기에도 실질적으로 오르는 거는 얘네예요. 시가총액 2위, 시가총액 5위, 시가총액 6위. 얘가 2위에서 시가총액, 얘가 5위고 얘가 6위고 얘네가 80%, 70%, 80% 올랐어.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BM보다 얘가 더 올랐다는 얘기야. 작년 하반기에도. 무슨 말이냐면은 작년 하반기에 얘에 대한 보호에서 풀리면서의 MSCI 지수 편입 비중이 높아지고 코스피 200 유동성 비율이 높아졌어요. 그것 때문에 몰려 들어온 수급. 그 수급 논리에 얘가 80% 오른 거예요. 얘가. 테슬라도 못 가는데. 테슬라도 못 가는데 얘가 80% 오르면서 얘네가 올라온 거고 얘네는 곁다리로 올라온 거야. 무슨 IRA가 무슨 2차 전지 수혜가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막말로 창피하게 뭐 어떻게 못하니까 그냥 포장을 해서 폐배터리 얘기하는 거지. 지금 세계적으로 폐배터리 문제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잖아요. 폐배터리 그 재사용하려고 폐배터리에서 원재료를 원광물을 뽑아내는데 오염물질이 너무 발생이 돼가지고 해외 공장에서 난리가 나 있는 거야. 폐배터리 공장 다 철수시키라고. 성일하이텍 이런 공장들 해외에 나가 있는 거 다 철수시키라고. IRA 때문에 중국산 광물을 향후에 못 쓰게 하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할 것도 없고 난리가 난 거지. 그랬더니 폐배터리. 그랬더니 전라도 쪽에서도 전라남도 북도 다 폐배터리 우리가 앞장서서 하겠다고. 그쪽에서도 지금 오염물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심각해. 어찌됐건 다 떠나서
얘네가 오르면서 덩달아 같이 오르는데 작년에 오를 랠리의 이유도 없어요. 응? 작년 7월 28일 날 포스코 퓨처엠이 GM사로부터 해서 14조 원, 13조 7천억 원에 대한 수주, 그것도 3년치입니다. 그 수주 한 거, 그거 하나 때문에 14% 폭등 나온 거, 그때 20%였나? 20% 수준의 폭등 나온 거. 그리고 에코프로가 7월 13일 날 에코프로 BM의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 끝내주네요 하고 시간에서 상한가 이후에 움직이다가 어마어마한 폭등도 아니야. 움직이다가 눌렸다가 갑자기 IRA가 재료다라고 포장을 한 거죠. IRA 처음 나왔을 때는 신재생 에너지가 재료다 이렇게 했어. 근데 재료다 하고 포장돼서 움직인 거고 결국은 시가총액 1조 7천억짜리 이 정도 올라오면 뭐예요. 시가총액 2위, 5위, 6위가 80%를 넘겨 더 값지고 실질적인 상승률인 거지. 그러니까 실질적인 2차전지 악을 쓰고 떠들어대도 실제 오른 거 에코프로 하나라니까. 그리고 그 비이성적인 금양 하나. 그럼 실제 2차전지 1차적으로 제일 먼저 오른 거는 언제다? 2020년. 2020년 바이든 대통령이 대놓고 민주당 정부는 친환경 정책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여태까지 지금까지 수혜주였는데 갑자기 전기차를 수혜주로 앞장을 세워요. 우리나라에서 LG화학이 2차전지 배터리 사업에 진입한 게 92년도예요. 단 한 번도 연단위 영업이익 흑자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대놓고 전기차에 대한 정책, 내가 당선되면 밀어주겠다. 대놓고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되면서 테슬라가 얼마 16배 오른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16배가 아니라 여기까지거든 사실은. 여기까지가 랠리 여기까지가 랠리. 그러고 나서 여기의 기준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되고 2조 달러를 뿌리죠. 거기에 대한 IT주들의 오버슈팅 나온 거고. 이게 딱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2차 전지 랠리야. 그 이후에 테슬라도 못 가. 전기차가 못 가는데 무슨 개뿔이나. 아니 예를 들면은 엔비디아의 GPU가 서로 달라고 난리가 났는데 그게 팔려야 HDM이 가는 거지. HBM 만드는 반도체가 가는 거지. 엔비디아의 GPU가 뭐 예를 들어 안 팔리기 시작했어. 정책에서 안 팔려. 정책 수혜가 없어. 안 팔려. 근데 무슨 HBM이 어떻게 가냐고. 테슬라가 정책의 영향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니까 날아갔던 거지. 전기차 지금도 비싸잖아요, 솔직히. 그 테슬라 반값 전기차 만든다고 하는 거 아니야? 보조금이 없으니까. 처음에 바이든 대통령 취임할 때야 탄소세 내야 되니까 각 국가나 정부에서도 눈치 보고 업체들도 눈치 보고 탄소세 내야 되는구나 이렇게 했지만 오바마 정부 때 트럼프를 공화당을 지지하는 17개 주와 석탄업체 2군데서 미국의 환경청에 행정소송했다니까요. 이겼어요. 2022년 6월에 최종 미국의 대법원에 승소. 뭘로? 미국의 환경청이 너무 과도한 세금을 매기고 있다. 그래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행정권한에 있어서 세금을 니들이 그렇게 과도하게 매기라고 그렇게까지 권한을 준 건 아니다. 패소. 승소죠. 그러니까 원고의 승소죠. 정책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테슬라가 날아가면서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날아가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이 연 단위로 사상체에서 처음으로 영업이익 흑자가 나옵니다. 보조금 지급해 뭐해 하면서 전기차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니까 그래서 흑자 전환이 된 거예요. 92년부터 발들였던 부분이. 근데 그게 정책이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 뭐예요? 공식적인 공약이. IRA 파기한대잖아. IRA가 전기차를 밀어주세요의 공약이 아니라니까. IRA는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민주당 전체적인 정책. 응? 친환경, 전기차가 아닌 친환경. 그 안에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응? 그리고 오바마 케어의 기준이 잡힌 의료. 응?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어요? 세 번째 기준에 부자 증세죠. 그 부자 증세에 대해서도 그런 정책 기준의 중간 선거 앞두고 IRA를
더 강화를 한 거죠. 원래 있던 정책인데 IRA라는 걸 내세우면서 중간 선거를 앞두고 그것을 누르고 눌러서 상하원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야 중국산 전기차 업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면서 그 제스처를 보여주면서 공화당의 표까지 우리한테 주세요 이렇게 된 거라고. 이때 상승률이 시가총액 7위에서 3위로 올라온 LG화학 357%입니다. 삼성 SDI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오면서 354%예요. SK이노베이션 500%입니다. 그럼 올해 들어서 에코프로만 비이성적으로 14배 오른 거고 아무렇고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코스닥 뭐 시가총액 1위일 뿐이지 걔가 뭐가 있어요? 실적이 뭐 완벽하게 나와야지 안 나오잖아. 안 나오는데 걔가 5배 올랐다가 박살 난 거고, 순간 5배 오른 거지. 박살 난 거고. 그 다음에 따지면은 원년도에 테슬라가 날아갈 때 이 시가총액 큰 애들이 350%, 494% 이렇게 올라올 정도로 올라온 업체가 없어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357% 올라와서 올해 안 올라왔어. 그런데 난리가 난 거야. 왜? 저 배터리 저 건순혁이 그 친구 때문에. 저보다 2살 어린 애잖아. 그냥 아주 육dum절하고 악을 쓰고 욕을 하고, 왜냐면 150만 원대부터 매수하라고 그랬는데 주가가 박살나니까 처음에 작년에 나타났다가 무너져 내릴 때 50% 무너져 내리니까 도망가서 없었어요. 왜? 금양 같은 애들 완전 주가 조작이지. 그렇게 해놓고 없어졌단 말이야. 그러다가 올해 갑자기 막 4월 달에 폭등 나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2차 전지 도서 이제 몇 건이 있지만 그 양반이 작년에 짜집게 해서 만들어 놓은, 남의 보고서 짜집게 해서 만들어 놓은 그 책 가지고 지가 2차 전지 뭐 대가인 것처럼 딱 올려놓으니까 그게 책이 잘 팔린 거야. 그래서 베스트셀러에 올라가 버린 거죠. 2차 전지 신도름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갑자기 또 지가 나와서 내가 2차 전지 우리나라에서 전도사고, 지가 무슨 애널리스트보다 못하죠. 정보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쇠뇌시키고 가스라이팅 해버리고. 결국은 4월 23일, 21일 포스코 그룹주도 고점 찍고 밀려 내려갈 때 결국은 뭐 금양도 박살났죠. 그러면서 5월 23일 날 금양이 50% 빠졌단 말이에요. 에코프로가 82만 원 찍고 50만 원이 깨지고, 그때 공식적으로 나 앞으로 활동 안 해요. 공식적으로 나한테 은혜를 입은 것들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기 활동 안 한다고 선언을 했다고. 왜? 50% 빠지니까 두 번째로. 그래 놓고 7월 달에 날아가니까 언제 그랬냐는데, 내가 2차 전지 대가야, 지금도 사, 150만 원도 사, 700만 원 갈 거야. 이 난리 부르스를 쳐놓고 주가 박살 나니까 이제는 도망을 안 가. 간이 부었지. 지금은 계속 악을 쓰고 그거를 정치권에까지 활용하고, 정치권에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정신이 나가가지고 금감원장을 욕을 하고 다니고 또라이지 이게. 만남 정보가 없어요. 그 사람 얘기가. 지금 에코프로의 공매도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양반이야. 불과 며칠 전에도 상한가 할 때 그때 에코프로의 공매도가 1조 8천, 1조 1,000억이었어요. 상한가 가서 1조 4천억이 됐지. 그 금액조차도 모르는 게 방송 나와서 공매도가 2차 전지를 못 가겠다는데, 결론은 자 보세요. 이게 공매도의 기준이거든요. 이게 공매도가 밑에 게 공매도란 말이에요. 공매도 증가하죠. 주가 못 갔어요? 주가가 가파르게 비이성적으로 올라오니까 해지 차원의 물량 때문에 공매도 물량이 같이 증가한 거예요. 그리고 공매도가 상환된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갑니까? 그러지 않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잘못 알고 있는 게 숏스퀴즈 때문에 이때 당시에도 공매도 숏스퀴즈가 들어와서 이 오버슈팅이 나왔다는데, 아니야. 뻥치지 말라고 그래. 에코프로만 MSCI 지수 편입의 기준을 앞두고 그랬던 거일 뿐이지. 지금 얘네들 뭐 숏스퀴즈 들어와서 공매도가 숏스퀴즈가 들어와서 이 오버슈팅이 나왔다. 그건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에코프로만 요 기준에서 이제 블록들 물량, 그 MSCI 지수 편입 기준에 액티브 쪽 물량, 그 다음에 인덱스 쪽 자금, 패시브 자금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공매도 물량이 겹쳐지면서 이런 흐름이 연출이 된 건데, 여기까지의 기준에
에코프로 주가가 10배 오르는 동안에 공매도 700억에서 1조 3천억이었거든요. 700억에서 1조 3천억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주가가 밀린 적이 없어요. 공매도 때문에 주가 못 가지 않는다니까.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공매도가 차곡차곡 쌓이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뭐 뉴스 터트려서 얘네가 이렇게 밀리면 공매도 세력이 수익 본다. 누구의 수익이야 그게? 기관 투자자가 돈을 어디서 가지고 와? 펀딩 자금 갖고 오는 거지 기관 자체 자금이 아니잖아요. 자산운용사 자금이 자기 자금이야? 고객들 자금이지? 그럼 어떤 고객이 내 돈 마음대로 해라. 야, 내 돈 휴지대도 좋으니까 막 때려라. 이게 아니란 말이야. 공매도 얘기 안 한다 하면서 또 공매도 얘기가 돼버렸는데 마무리를 지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공매도의 기준에서는 아유 목 아프다. 요 기준에 공매도 전산화 좀 클린화해 주세요 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밀리는 것 같다. 공매도 전산화 투명화해서 나도 공매도 뭐 편하게. 이거는 두 가지인데 이거 하나하고 투자자별 공정한 상환기간 적용 그리고 플러스 증거금률 이런 것 좀 조정해 달라는 얘기인데 아휴 자 보시면 공매도에 대해서 포탈에서 뒤지시면 잘 안 나와요. 공매도 대차 이런 부분이 포탈에 뒤지시면 제대로 설명이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포탈에 뒤지시면은 그냥 증권사가 대차해 주는 거, 대여해 주는 거, 대주해 주는 거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게 아니에요. 대차를 해야 공매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대차의 기준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그래서 대차라는 거는요. 이 대여자와 차입자가 수많은 공간의 기준이 잡히죠. 대주주가 대차하는 대여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죠? 그 이제 연기금이 국민연금이 대여를 했었었는데 그거를 하도 공매도 뭐라 하니까 연기금 아니 주식하는 사람이 많아? 연기금에 돈이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연기금에 돈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전 국민이 다 연기금 다 가입돼야 되는 거잖아요. 국민연금에. 근데 국민연금의 수익이 중요해요? 아니면 주식하는 분들의 수익이 중요해요? 그 주식하는 분들 중에서도 공매도에 영향을 받는 분들이 중요해요? 아니면은 전체가 중요해요? 전체가 중요한 거 항상. 국민연금 공매도를 왜 반대를 해? 정상적인 공매도가 아니라 대차를. 또 국민연금도 공매도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공매도를 시키는 거지. 아니 하이닉스가 올해 80% 올랐는데 하이닉스는 공매도 없을 것 같아? 삼성전자가 올해 30%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공매도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뭘 알고나 얘기를 해야 뭐 인정을 해주지. 예? 결론은 대여자는 그냥 이런 대여자. 또 차입자는 이런 차입자인데 어떤 차입의 기준이 잡히냐면은 이게 지금 잠시만요. 제가 이걸 한번 보고 잡아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띄워놨는데 띄워져 있나? 여기 있구나. 이 내용이 예탁원에 가시면 자세히 나와요. 공매도 이 내용도 진짜 뭐 이 박순혁 이런 친구들이 선대인 이런 그냥 반 저보다 나이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나이살 먹고 왜 그 호들갑을 떨고 개인들 다 죽이는 행위를 하고 지가 기자 출신이시면 기자분들도 굉장히 학력이 높으세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만 행동을 해야지 어떻게 다 알아 자기가. 부동산 전문가 했다가 갑자기 또 무슨 주식 전문가 했다가 주식에서도 모든 분야를 어떻게 다 알 수가 있냐고. 모르면 배워야지. 그럼 박순혁 같은 애들한테 말고 제도권에 계신 분들 모셔다 배워야지. 지 포지션이 매수 포지션이었다고 그 엉뚱한 얘기를 하면 되겠냐고. 개인 투자자분들 다 죽이는 거 아니야. 예탁원만 가도 나와요. 증권 대차 서비스의 기준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차입자와 대여자 간에 개별 매매를 해요 사실은. 그 대별 매매를 하는 거에 대해서 예탁원에 그냥 신고만 하는 거예요. 보고의 의무가 없어요 사실은. 사실상은. 그냥 서로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데 물론 지분율이 뭐 5% 이상이 되거나 했을 때는 필수 조건이죠. 그거는 공정 공시의 내용인 거고. 결론적으로 대차를 해가는 목적이 공매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결제 거래가 있고 매매에서 결제증권 부족분을 보존하기 위한 뭐 결제 거래 뭐 완전하게 세세하게 이 거래가 뭡니다라고는 제가 예탁원 담당자가 아니라서 말씀을 제대로 못 드릴 수 있어요. 저도 틀릴 수 있어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근데 기본 선은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매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거래가 있다. 경쟁 거래가 있고, 응? 그리고 지정 거래가 있고, 그 다음에 맞춤 거래, 담보 거래, 연계 거래가 있는데 이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우리가 이제 파생을 하게 되면은 해지 물량을 예를 들면 ELW 같은 경우에 현대차다. 현대차 ELW 매수를 했다. 그러면 이들은 현대차 기초 자산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기초 자산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LP 역할은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자기는 중개 수수료만 먹어요. 어? 아니 중개만 하는 ELW LP가 발행사와 LP가 현대차가 올랐다고 수익 더 나고 내렸다고 손실이 나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야. ELW나 ELS 상품이 항상 그랬어. 판매를 해서 증권사가 이 주가가 떨어져야만 증권사가 수익 나는 것처럼 그걸 무분별하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많았어. 무지해서. 지만 모르면 되는데 나머지 사람까지 혼란스럽게. 근데 그들은 중개 역할만 합니다. 중개 역할만 하기 때문에 아무런 주가에 미친 영향이 없어요. 공매도의 개념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상품 거래까지 포함된 대략 6가지의 거래가 있어요. 그 6가지 거래가 있는데 공매도만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산화하고 클리너하고 이런 게 전체 대차 거래를 하는 사람을 다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게 야 이걸 전산화까지 해야 되나라고 했을 때 따져보니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작더라.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몇 %예요? 지금 전체 상장 주식 시가총액 대비해서 잔고 금액이 코스피가 얼마예요? 시가총액이 2천조 수준이란 말이에요. 지금 지수 밀렸고 2천조가 좀 안 되겠죠. 코스닥 400조 수준, 지수가 밀려요. 400조가 안 되겠죠. 거기에서 0.63, 1.52뿐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 공매도 몇 명이 그 박순혁 같은 이런 대목지 않은 인간들이 자기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많은 선량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공매도가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의 금융당국에 엄청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 솔직히. 근데 그게 엄청난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많은 분들을 가스라이팅하고 그런 식으로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결론은 그래서 현재 기준에서는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으신다 라고 한다면 이게 뭐 금융당국이 어찌됐건 6개월 동안에 그러면 우리가 좀 어떻게든 타당성 있게 좀 수정해 놓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맞게만 해석을 하세요. 이 정도 수준? 윤정도가 얘기했을 때 보니까 이건 객관적인 내용입니다. 한국거래소에서 내놓는 KLX 내놓는 객관적인 내용이에요. 이것까지도 뭐 거짓이다라고 박순혁이 얘기하면 걔는 진짜 인간 말종인 거고. 이 비중뿐이 안 돼요. 전체 시장의 상장 주식수의 공매도의 비중은. 이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종목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에코프로 공매도 비중 6.4%가 에코프로 주가에 영향을 준다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나중에 시간 되면은 그걸 더 설명을 드릴 텐데 EBS의 방송이 지금 1회차, 2회차 올라와 있는데 3, 4, 5회차까지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것까지 올라왔는데 수목, 금요일까지 다 올려드릴 테니까 공매도가 궁금하신 그것까지 마저 다 보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전산화 부분은 진짜 그렇게 중요한 내용도 사실은 아니고 뭐 하도 전산화해 주세요. 이 어떤 놈이 파나 보겠습니다. 이 녀석들이 팔아 주가 밀립니다. 다 뻥이고 공매도 때렸다고 주가 밀린다는 자체가 그건 하루 종일 그건 설명을 해도 귀 닫은 분들한테는 설명이 안 돼. 두 번째 기준은 공매도의 상한 기간 및 담보 비율에 대해서 개인이나 외국인들 똑같은 조건을 주십시오. 이것도 불가능해요. 사실 이거 불가능해. 불가능한 거를 설명을 잘 할 생각을 안 하고 하도 그 박순혁이 때문에 선대인이 때문에 일반인들 일정 부류의 일반인들이 너무 드세게 들고 일어나니까 내 재산이 깨졌는데 안 그렇겠어? 내 재산이 손실이 났는데 박순혁이나 선대인이가 사라고 해서 샀는데 걔네들은 내 편인 것 같고 걔네들 얘가 다 옳은 것 같고 그러니까 공매도를 욕해야 되는데 이건 뭣도 모르고 그냥 막 따지는 거야. 야 외국인 기관은 주식 대차에 대한 부분에 비율을 102로 주는데
거기다가 상호 협의하에 만기 결정을 연장하기 때문에 끝없이 연장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60일, 90일로 하느냐? 그리고 왜 우리는 증거금률이 이렇게 하향됐다 해도 120%냐?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게 불공평한 거야? 아니라고. 불공평한 게 아니라 이거는요, 지급에 대한 능력 보증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종목군들별로의 증거금률이 다르죠. 삼성전자 20%, 하이닉스 20%. 그런데 변동성이 너무 큰 종목들은 확장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종목을 왜 100%로 잡아놓냐 이거야. 선대인이나 박순혁이 얘기는. 이 또라이들 아니에요. 회사가 좋으면 100%를 해놔도 그 수급 요인에 의해서 메이저도 들어오고 개인도 들어와서 주가가 움직입니다. 위로 가요. 아니 증거금률 100% 잡혔다고 다 주가가 못 올라가나? 다 올라가요. 그거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그 담보 비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결제 이행 능력을 봅니다. 이게 매수의 기준에서도 예를 들면 영풍제지 같은 경우에 저는 이건 진짜 100% 키움증권이 굉장히 큰 문제가 파면은 나올 걸로 생각을 하는데 아마 금융당국이 더 안 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더 파서 패닉에 빠지면 국민들이 패닉에 빠지거든. 응?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영풍제지를 누가 봐도 저건 주가 조작 장난을 친 건데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가만 올라가고 그리고 전체 거래대금의 80% 90%가 키움증권인데 저건 누가 봐도 영풍제지의 하루 거래에 8, 90%가 그냥 누구였어요? 키움이었어요. 응? 영풍제지 하루에 8, 90%가. 근데 얘네들의 이 주가의 이 흐름을 계속 나머지 다른 쪽은 100% 증거금을 잡아줘서 신용이나 미수가 못 들어가게 막아버렸는데 키움만 냅뒀어. 제가 볼 때는 담당 직원이든 임원급에서 돈 받아먹지 않는 한 야, 니네 거 우리가 사용해줄게 해서 야, 우리 걱정하지 마. 우리 자본은 끝내줘. 자산 끝내줘. 이따구로 하지 않는 한 이거를 얘를 이렇게 풀어줄 이유가 없단 말이야. 근데 키움만 풀어야죠. 나는 100% 이런 커넥션이 있다고 봐. 근데 그 커넥션을 금융당국이 까바르지 않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누구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이거 커넥션 까발랐다가는 말 그대로 국민들이 패닉에 빠질 수 있어. 제가 볼 때는. 응? 돈 받아먹고 이렇게 했던 키움 자체가 존폐 기로에 놓일 수도 있어요. 이걸 모를 수가 있나? 근데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에코프로도 마찬가지. 에코프로가 바뀐 게 뭐가 있는데? 에코프로가 외국인 기관 메이저가 사기를 했어요. 아니면 어떤 흐름이 있다고 얘가 1월 말 종가 기준이 12만 2,800원이에요. 거기서부터 어떻게 154만 원까지 가냐고. 아무 내용도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위험관리 차원에서 증거금률을 100%로 높인다. 이걸 가지고 박순혁이나 선대인이 왜 시가총액 1, 2를 증거금을 100%로 높이냐. 투자자 보호지 뭘 왜 높여. 투자자 보호지. 이 또라이들 지네처럼 이게 60%까지 빠졌잖아요.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건데. 지 말 믿고 산 분들 어떻게 감당할 건데. 박순혁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선대인이하고. 지들이 분명히 여기서 다 사라 그랬어요. 사라 그러면서 지가 뭐라 그랬어요. 저는 요 7월 요때 조심하라고 했고 자기는 7월 28일과 31일 날 두 번에 걸쳐서 28일과 31일 날 두 번에 걸쳐서 1억 2억 더 샀다고 그랬죠. 더 샀다는 얘기가 뭐야? 니들도 사라란 얘기 아니야. 여기서는 자기가 사는 적은 없었대. 근데 여기서는 자기가 1억씩 두 번을 샀대. 그리고 가지고 갈 거래. 그러니까 장기로 가져가실 분들만 여기 사래. 사라고 그랬잖아. 그래 놓고 여기까지 밀리니까 공매도 요구를 하고 지는 사랜 적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날 폭등이 나오니까 뭐라 그래요? 이날 상한가하고 폭등 나오니까 뭐라 그래요? 이런 데서 개인들이 살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금융 카르텔들이 그걸 막고 못 살게 굴고 어쩌고 헛소리하고 여기서 다 샀어야 됩니다 라는 표현하죠. 여기서 어떻게 살 수 있나? 요렇게 반등 나오다가 다 죽어버렸고 걔네들 말 들은 분들은 이렇게 반등 나오다가 걔네들 말 들은 분들은 다 죽어버렸단 말이야. 여기서도 반등이 요만큼 나왔다고 여기서 따라붙을 수 있어? 못 따라붙죠. 그럼 이날 상한가 간 날 여기서 따라붙나?
박순혁이나 선대인 논리는 여기서 따라 붙었어야 된다는 거고 여기서도 왜 못 사냐고 악을 썼죠. 이날도 악을 썼어. 그리고 공개 방송을 해놓고 그 공개 방송은 뒤로 숨겨놨어요 지금. 왜? 주가가 또 빠지니까. 그리고 선대인 그 양반은 아주 못된 짓거리. 매일매일을 박순혁이 라이브 방송하면서 쌍욕을 해가면서 라이브 방송 여기 다 띄워놨던 거를 지금 싹 감춰놓고 반도체가 가네 못 가네 헛소리 그런 것만 올려놓고 있어. 앞대가리에. 진짜 무책임한 인간이지. 3개월 내내 사람 다 죽여놓고 주식하시는 분들 선대인 TV 한번 봐볼까요? 아주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아주 인간이 못된 양반이야. 없잖아. 배터리 여기다가 여기 하나 있는 거죠. 10일 전 거. 라이브 방송 보면은 지들이 여기서도 5일 전에도 조정기를 거쳐야 할 교훈하면서 상한가 가고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나갖고 호재들 하면서 그리고 나서 지금 배터리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지금도 2차 전지 아주 좋은 가격이라고 살아. 그걸 3개월을 그렇게 해놓고 다 없앴잖아 얘 지금. 선대인 얘 지금 페이지에 다 없앴잖아. 아주 못돼 먹은 개인 투자자분들 어디 가서 하소연할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하소연할 거예요? 이 흐름에서 증거금융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증거금융 같은 경우에 이게 모의계좌입니다. 모의계좌인데 파생은 2009년 이후에 제가 파생교육을 증권사에서도 파생교육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에 파생교육한 사람 3명뿐이 없습니다. 증권사 임직원분들 대상으로 파생교육한 사람 3명이에요. 3명인데 윤정두가 증권사 파생교육을 한 거는 ELW 파생 수익률 그 기준에 실전 기준하고 이론 기준을 같이 해뒀단 말이야. 요게 5억 계좌 5억 계좌. 10월 말에 5억 계좌 만들고 코스닥에 거래대금 5조 미만인 거는 2020년 1월 2일 이전에 1월 2일 날 유가증권 시장 거래대금 5조 미만인 그때 이후에 올해 들어서 5조 미만으로 코스닥이 내려온 적이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가 바닥을 찍고 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의 통화가 증가했단 말이에요. M2가 증가했어요. 코로나 터지고 돈을 너무 많이 뿌려서.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금리도 올렸지만은 그 뿌려진 돈이 다 회수되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그 인플레이션이 높여져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과거에 바닥 거래대금까지 내려왔다는 거는 이건 실질 거래대금이 바닥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 가격 이하에서는 매도를 하지 않겠다라는 게 일정 범위 형성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의 지수를 많이 논하시는데 또 환율도 논하고 금리도 논하잖아요. 금리, 환율 이런 거 다 전부 윤정도가 분석해 드릴 테니까 환율 가지고 뭐 원화가 약세네 강세네 이런 거 하지 맙시다. 그거는 제가 시장이 어려우면 항상 이야기해 드릴게. 그런 거를 데일리로 논하는 분들의 기준에서는 FX 마진 거래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환율을 논할 수는 있다. 또 옵션 거래를 이렇게 하신다면은 하루에 뭐 5억짜리 계좌가 8억 4,500인데 이거 포지션 잘못 잡았으면 박살이죠. 포지션 잘못 잡았으면은 5억에서 8억 되는 게 아니라 5억에서 반토막 나는 거예요. 70%씩 깨지기도 하고 하루에. 그런 분들이 시장 방향을 시장의 지수에 대해서 논하고 방향성 부분만 여러분 보시면 된다. 방향성은 무조건 위로 설정을 하셔야 된다. 밀리더라도 전체적인 요인은 윤정두가 파악하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때 요 계좌를 옵션 계좌를 만들어 드리고 옵션에서 이게 만약에 깨지면 깨지는 부분에 대한 설명 드리면 되잖아요. 이 정도로 옵션에서 민감하다 지수에. 오르면 오르는 거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되고. 그러니까 시장 방향성을 논할 때 파생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한다? 윤정두가 말씀드리는 전체 거시적인 지표 보고 거시적인 경제 동향 보고 지표 보고 종목 보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게 11월 2일이죠. 5억 계좌가 얼마 15억 돼 있어요. 이 정도로 변동이 커. 반대급부에서는 한 방에 죽을 수도 있지. 또 11월 3일 같은 경우는 얼마? 31억 돼 있죠. 31억. 그런데 11월 6일은 뭐예요? 11월 6일은 공매도를 제한한다, 금지한다, 전면 금지한다와 함께 2차 전지 시가총 비중이 그래도 좀 높은 편인데 그들과 함께
시가총액 비중이 최상에 있는 반도체까지. 그러니까 IT의 시가총액 비중이 40%가 넘는데 그 IT에 포스코 퓨처엠도 IT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비금속 광물에서 IT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들이 폭등이 나오면서 11월 6일은 지수 자체가 막 100포인트 이렇게 막 올라왔잖아요. 어떻게 됐겠어요, 이게? 한 방에 240억이 됩니다. 응? 5억짜리 계좌가 240억이 돼요. 결론적으로 이 240억 계좌 이렇게 민감하게 움직이는 기준, 이런 기준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는 바닥이다, 추이가 어느 방향이다,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퍼센테이지로 시장 그 등락률 퍼센테이지 4%, 5% 기준에 그것을 그 이상으로 확장 해석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요 매도 부분이에요. 응? 요 매도 부분. 이게 뭐냐면 풋옵션에 대한 매도예요. 풋옵션을 매도라는 거는 윗방향이죠. 풋옵션을 매수했다는 거는 아랫방향인데 풋옵션을 매도했다는 건 윗방향입니다. 그죠? 이것도 교육용으로 매도를 해드린 거예요. 시장이 오를 것 같으면 이렇게 콜옵션에 대한 매수를 하죠.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풋옵션 매도는 수익이 끝까지 수익이 납니다. 만기일까지. 콜옵션의 매수는 이건 휴지가 돼요. 프리미엄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윗방향으로 올라가더라도 그 프리미엄을 충족을 못하고 콜옵션 매수도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대표적인 게 박순혁 같은 그런 친구들이 잘못됐다라는 게 뭐냐면 시장에서 선물 옵션 뭐 파생 매매하는 사람들 방송에도 많이 나오죠. 거의 99%는 대여 계좌, 불법 계좌를 중개하는 애들이에요. 그 시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 근데 그렇게 방송까지 사가지고 하면서 중개하면서 가상 계좌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 그걸 다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걔네들의 기준 원리는 뭐냐면 시장이 바닥이니까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콜옵션 사십시오. 다 죽는 거예요. 시장이 바닥이어서 콜옵션을 사서 다 올라갈 것 같으면 누가 안 해요. 근데 프리미엄이 높으면 시장이 올라가도 콜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행사가 안 돼서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풋옵션에 매도를 하는 거는 위로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프리미엄이 죽어 있을 때 6일날 프리미엄이 너무 커졌잖아요. 변동성이 너무 커졌잖아요. 그 프리미엄이 죽어 있을 때 이 풋옵션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나중에 이제 뭐 옵션 거래 만약에 교육을 제가 13년 동안 파생 교육을 안 했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그때 도와드리고 지금의 기준 중요한 거는 매도자의 기준은요. 매도자의 기준은 예탁 자산이 240억 정도 수준의 예탁 자산 그때 기준에 242억이 만약에 예탁 자산이 있었다 할지라도 매도할 수 있는 금액은 10억 정도뿐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10억을 매도를 했을 때 무한대로 손실이 난단 말이야. 10억을 매도를 해서 나는 위로 보려고. 근데 갑자기 무슨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져가지고 시장이 폭락을 해버려. 상상을 초월하게 폭락을 해. 나는 위로 베팅을 했는데 그것도 콜옵션 매수가 아니라 콜옵션 매수는 휴지가 되면 요 매수한 금액만 손실이거든요. 매수한 금액만. 근데 풋옵션의 매도라는 거는 같은 윗방향인데 증거금이 240억을 갖고 있어도 10억 수준뿐이 매수를 못합니다. 그 매도를 못해요. 왜냐하면 풋옵션에 매수를 한 사람이 난 빠질 거야 라고 매수를 했는데 만약에 1포인트에 매수를 했어요. 1포인트. 근데 이게 상상을 초월하게 10포인트가 돼버렸어. 시장에 뭐 폭락이 나왔고. 그러면 몇 배? 10배 수익이 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판 금액의 10배 손실폭을 지급을 해줘야 돼. 지급 이행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공매도를 윤정두가 1,000만 원어치 에코프로를 공매도를 때려서 얼마에 10만 원에. 근데 150만 원이 돼버렸어. 공매도를 1,000만 원어치 때렸는데 150만 원 했어. 15배를 물어줘야 된다니까?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급 불이행이 생기면 안 되니까 지급을 할 수 있는 쪽의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증거금률을 만큼. 그리고 그 증거금이 모자라면 계속 상환 압박을 하는 게 아니라 반대 매매를 때리죠. 결론은 공매도를 하는 집단은 개인뿐만 아니라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거기에 외국인들이 많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냥 헤지펀드 나는 무조건 공매도 때리고 수익 날래. 이게 아니잖아요.
외국계 기관 투자자 지극히 정상적인 쪽, 인덱스 상품 운용하고 자산 규모가 많고 주식 비중이 높은 쪽에서 에코프로가 과도하네 혹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시장은 빠질 것 같은데 외국인들 그 전체 시장의 지분율이 26%거든요. 환매가 나와야 26%를 매도를 하고 돈을 빼줄 거 아닙니까? 환매가 안 나와. 그러면 그 비중을 갖고 있어야 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시장 무조건 빠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옵션 상품이나 그 선물 상품에서 매도를 할 수도 있지만, 주식에 대한 매도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해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지급 보증 능력이 돼 안 돼. 결제 이행 능력이 돼 안 돼. 거의 대부분이 결제 능력 이행이 됩니다. 9.11 테러 때처럼 말도 안 되는 폭락이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소규모 운영사나 자문사가 파산을 합니다. 파산을 해요. 그런 경우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지급 불이행이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게임스탑이라든가 이런 종목은 상장 주식수의 140%의 공매도가, 무차익 공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미국도 무차익 공매도에 손을 본 거고, 그 140% 상장 주식수의 140%의 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됐다라고 해서 다 같이 모여서 공매도 세력을 무찌르자 이렇게 된 거고, 그걸 때렸던 대규모의 운영사도 엄청난 손실을 봤지만 파산 규모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자기가 가진 자산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증거금율이나 반대매매 청산 부분에 대해서의 당연히 마진콜이 발생돼요. 근데 그걸 이해를 안 하고 무조건적으로 불법이다. 무차익 공매도 뭐 하는 거 불법이다. 뭐 눈 감아주고 있다. 눈을 왜 감아줘 걔네한테? 돈 먹었어? 금감원장이 뭐 돈 먹고 그냥 눈 감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좀 벗어나자 이 말씀 드리는 거고, 뭐 쓸데없는 2차 전지 얘기가 길어졌어요. 쓸데없는. 근데 일제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시고, 그리고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기준 잡는다? IT의 기준을 잡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IT의 기준에 한미반도체 시간에 하한가 맞았죠. 그에 대한 전략을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